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6월 29일 이제 1시 40분이 넘었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전학견의 한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여러분들 아주 막 속 시원한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총 기념 창립 기념 축사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재정 전략회의 여기에서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 신나게 비판했고요. 문재인 정책의 이 부채 그러니까 한 70여 년간 우리 정부의 이 부채가 한 600조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무려 문재인 정권에서 400조나 더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20여 조에 상당하는 이 건전 재정 기조로 확 바꿔놨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력하게 밝혔고요. 그래서 이 포퓰리즘 정책은 절대로 안 하겠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확실하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이미 앞방송에서 두어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전현희 의원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겠습니다. 하나는요, 파이낸셜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전현희가 말이죠, 딱 그만두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인 어제, 이제 날짜상으로는 어제잖아요. 28일 날. 28일 누구를 만나느냐? 법사위원인 김의겸이를 만났어요. 여기에서 이제 감사원을 어떻게 말하자면 손을 볼 것인가 이런 문제를 김의겸이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TV조선에서 오늘 밤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전현희 권익위원장 당시 때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판단에 개입했다. 이게 이제 큰 문제로 돼 있는데 이러한 판단 개입 사실을 감사원에서 적발하고서도 감사위원회에서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에서 이 프리고진의 이 바그너 그룹의 이 반란, 아주 국제적으로 이 큰 파장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김정은한테는 아주 뜨끔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것이다.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김정은이는 지금까지는요, 이 김정은 3대 세습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푸틴하고 정치 체제의 특성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사태의 충격 때문에 김정은이가 여러모로 이 많은 통제 조치를 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핵 방아쇠 단속에 나설 것이다 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이 유승민이가 최근에 우리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칼을 갈고 있어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보다도 더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제가 이제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 출신인 이용 의원이 차라리 민주당으로 가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고요. 또 오늘은 이 김성태 전 의원이 말이죠. KBS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서 여러 정부 현안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오염수 문제에 관해서 유승민이가 이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야 입장을 옹호하는 건데 결국은 본인의 정치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직격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2대1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조국 딸인 조민희가 가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인스타그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만들고 그랬는데요.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새로운 음원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 사실을 지금 공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이 복근을 또 자랑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야, 자기가 이제 아버지하고 자기를 정치적으로 엮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조민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미애가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추미애가 말이죠. 이 한동훈 장관을 직격탄을 날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도 비판하고 또 이낙연이도 비판하고 모두 좌충우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정유라가 말이죠.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하는 바는 미흡지만은 오히려 추미애가 나오면 추미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정권이 교체됐다. 이런 말이 나왔듯이 이번 추미애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리고 조국이 나오면 나올수록 여론의 반대 성향은 강하지만 우리 여권에는 유리한 기제로 작용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더 좀 나오라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정유라도 똑같은 생각을 SNS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먼저 이 전현희 관련 뉴스를 맨 먼저 전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단독 보도입니다. 자, 어제가 이제 28일 날 이제 관도 내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27일 날 그러니까요. 지난 화요일 날 이제 권익위원장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29일이니까요. 28일 어제 국회를 찾았어요. 국회에 찾았는데 누구를 찾아갔느냐? 김의겸이를 만났던 겁니다. 김의겸이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의겸이는 상당히 가짜뉴스가 전공처럼 돼 있잖아요. 이 가짜뉴스를 전공하고 있는 김의겸을 만났다. 그러면 뻔할 뻔이죠. 어떤 가짜뉴스를 만들려고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파이낸스 뉴스에 보면은요. 지금 현재 이번에 이제 감사원 감사, 이게 이제 많은 논란을 야기한 바 있는데, 이 국정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을이 되면요. 그래서 감사원의 국정조사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6일 날 퇴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퇴임 기자회견할 때 당분간 좀 마음을 정리하면서 휴식 시간을 갖고 싶지만 그것은 사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 비판에 앞장서겠다. 그리고 오염수 문제에 관해서도 이 앞으로 민주당과 손을 맞추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사위를 만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법사위, 감사원도 관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 감사원 국정조사와 관련된 전략을 벌써부터 마련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왜 그러냐면요. 오늘 오전에 민주당 법사위원들, 당연히 이제 김의겸이 포함이죠. 감사원을 항의 방문해가지고 최근에 감사원의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정치감사고 표적감사고 그리고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위법 부당한 감사다. 이거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요. 유병우 사무총장 파면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기 국정조사도 국정감사 때의 이 감사도 있고 그리고 별도로 이제 7월 8월이 있으니까요.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러한 내부 보관을 가지고 오늘 항의 방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년 7월 달에 그러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감사를 해보니까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결국은 불문에 붙이기로 해갖고 기관 경고만 하자. 이 정도로 끝났다 이겁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이 상습비 준수, 그리고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 이러한 아주 단순 사건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런 제보 내용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 과대 뭐라고 그럴까요? 프레임을 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파면과 국정조사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란했던 감사가 무색하게도 결과는 맹탕 감사에 불과했다. 그래서 위법 부당한 점을 찾아내지 못한 채로 감사위원회가 전현희 위원장에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모두 불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파면해야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요. 29일 날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최재와 감사원장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을 상대로 해서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 내용 그리고 감사위원 패싱 논란 등 현안 질의에 나설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요. 이번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요.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불법 감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사전 전략 논의차 지금 김의겸이를 만났는데, 자, 김의겸이가 말이죠. 이 법사위 29일이니까 이제 오늘이 이제 29일, 날새는 29일인데, 자, 어떤 또 이 문제 제기를 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감사원을 비판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TV조선이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을 압축하면은요. 자, 우선 전현희가 말이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유권 해석을 의뢰했어요. 저도 제 기억에 작년 여름인데 6월인데요. 성일종 의원이 유권 해석을 냈어요. 자, 이대준 씨를 갖다 월복자로 규정한 것이 국민 권리 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권익위에서는 당초 대외적으로는 뭐라 했느냐 구체적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 그래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실상 유권 해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부적으로는 말이죠. 실무자가 작성한 답변 초안, 그러니까 사건이 접수되면 접수 신고된 내용과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처리하겠다. 이러한 이 문안을 포함시켰는데 이 보고를 받고 답변 내용에 접수되면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은 권익위에 일단 접수해봐라. 이런 식으로 들릴 여지가 있으니까 이 단어를 고쳐라. 이렇게 제시를 내려가지고요. 실무자가 접수되면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권익위는 접수된 건축민원에 대하여 권익 구제 여부를 조사 판단한다. 이렇게 고쳐서 성일종민한테 제출했는데요. 당시에 월북무리를 두고 윤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족에게 사과까지 했는데도 권익위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어나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자신이 유권 해석 과정에 개입한 걸 부인하는 국회 보고자료까지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러한 수정 요청을 받은 권익위 실무자는 답변 자료에 전현희 위원장에게 보고되었다라고 적었는데도 보고를 받고 나서도 이 전현희 위원장은요. 위원장 보고 부분은 빼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허위 답변을 써라. 그래서 언론에는요. 위원장이 언급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린 겁니다. 이게 이제 허위로 말하자면 언론에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위원회 의결할 때는요. 이러한 중대한 비리가 전부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논의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이러한 이제 문제가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감사원 안팎에서는요. 감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비공식 회의에서 안건을 뺄지 말지를 결정한 것은 분명히 위법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전현희가 감사위원들을 상대로 로비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추가적으로 정말 시민단체에서 이런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근거로 해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중앙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번 러시아 반란 사태가 과연 김정은에게 어떤 이 역풍을 안겨다 줬느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우선 김정은이 체제하고 푸틴 체제하고가 성격이 비슷하다. 사회주의 일당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점에서 김정은에게는 상당한 충격과 공포가 지금 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반푸틴 세력이 아닌 가장 푸틴의 측근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이는 군부 충성파들로 딱 에워싸여져 있잖아요. 체제 지탱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 러시아판 반란이 북한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격과 공포를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만약에 이번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만약에 핵무기를 말이죠. 이 반란 그룹이 장악해서 이 핵 간주를 반란 그룹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러면은 뭐 이거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북한의 경우는 더더욱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 체제의 이 유지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핵무기에 의존하는 건데 이 반란 세력에게 핵 단추가 넘어갈 경우 과연 김정은 체제는 존립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이죠. 최근에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지난 4월이죠. 폭발물 투척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때도 김정은이가 굉장히 민감하게 판단을 해서 방탄 가방으로 추정되는 검은 가방을 든 경호원을 김정은 주위에 그 이후로부터는 집중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 대외적으로는요.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 모두에게 의존하면서 이 북방 삼각관계,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북한 이 관계가 굉장히 강화돼 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 러시아에서 이런 반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중러 삼각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반미 연대 전선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푸틴 이 위기를 맞다 보니까 이 체제의 안정성이 지금 우려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각에서도 이 푸틴 생각보다 굉장히 정치 기반이 위태롭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제2의 반란 사태가 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를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이 균형 정책을 썼다면요. 이제는 이 무게추를 갖다가 푸틴 러시아에서
중국의 시진핑 쪽으로 옮겨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무게추를 옮길 수도 있다. 예,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망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정은 체제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현재 이 식량 기근 영상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체제 내부에서 위기 징후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러시아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러한 체제가 흔들릴 때는 독재 국가에서는 뭘 하냐? 어떤 위기 요인을, 외부의 위기 요인을 만들어 가지고 체제의 결속을 도모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강경 노선으로 이 방향 전환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 이래서요, 지금 김정은이가 느끼는 충격이 우리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군사 도발의 수위를 높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윤 대통령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완벽한 한미 동맹 체제의 복원,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 규모의 이 핵 잠수함까지 곧 우리 한국에 전개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 양국, 그 다음에는 한미일 이 삼각 안보 체제의 내실화, 이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두 건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유승민이가 완전히 민주당 인사보다도 더 많은 선동과 그 다음에는 윤석열 정부를 직격하고 나섰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 김성태 의원, 이거 유승민이가 이거는 너무 심하게 나가는 것이다. 예, 심하게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유승민의 이 비판은 이건 잘못됐다. 왜냐면요, 유승민이가 뭐라고 했냐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를 좌파 선동으로 만들어낸 괴담으로 치부하지 말라. 그러면 그런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오만이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유승민이가 이렇게 민주당 입장을 오해하면서 자신의 정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일본 국민 학계 언론, 이거 비교적 조용한데, 그리고 거기에서도 마음대로 흘려보내는 것은 방치하지 않는데 왜 우리만 너무나 섣부르게 이렇게 설치고 난리를 치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예. 그리고 이용 의원도요, 이런 민주당식 선동에 동조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굉장히 실망스럽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조민하고 정유라 관계를 좀 여러분께 간략히 언급하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이데일리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미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재미를 봤죠. 유튜브 개설해서 한 달 만에 20만까지 돌파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조민이가 말이죠, 지난 6월 21일 날 음원까지 발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일주일 만인 28일 오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요, 미닝이라는 예명으로 발표한 내 고양이 마이캣 제목의 곡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미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민 씨의 이름이 결국 조민이잖아요. 민이라는 이름을 미닝 이렇게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소한, 그러면서요, 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보면은 소소한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친한 작곡가님과 동요 작업 한 개 해봤는데 라는 글과 함께 커버 이미지를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 커버 이미지, 이 사진을 보면은요,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그러면서 몽환 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게시물도 말이죠, 공개 5시간 만에 8,500명이 넘는 좋아요, 그리고 200개에 달하는 댓글이 지금 달리면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1일 날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음원을 판매했는데, 거기에서 이 조민은요, 너를 사랑하는 일은 아주 쉬웠어. 내 눈 속엔 우주가 담겨 있었거든. 함께하는 일상은 금방 습관이 돼. 늘 옆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러한 가사로 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해당 곡에서 그 노래가 이 랩까지도 구사했다고 그래요. 또 노래를 부른 랩도 구사했다. 그리고 이 노래는 3분 20초가 넘었고요. 이 곡은 니안용, 김하늘, 김민채 이런 사람들이 작사하고요, 니아옹이 작곡 편곡을 맡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개된 사진을 보면요, 이 조민은
크롭티하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보디라인을 상당히 좀 자랑스럽게 딱 과시해가지고 군살이 없는 몸매 그리고 선명한 11자 복근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윤아 씨가 이제 드디어 그 추미애를 제대로 비판하고 나섰어요. 자, 이 추미애가 요즘 뭐 좌충우돌하면서 여러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추미애 그냥 계속 이런 활동을 하게 놔둬라. 추미애야말로 완전한 애국보수가 됐다. 추미애 파이팅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조롱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2개를 올렸는데요. 그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미애가 조국 장관 출마하는 걸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돌려치기 한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냥 조국 편들면 애국보수라고 보면 된다. 내년 총선에서 보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를 써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난 진심으로 정말 감사한다. 어쩌면 누구보다 보수의 진심일지도 모른다. 엑스맨이 아니고서야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신 상태와 행위의 예술들이 너무나 많다. 행위 예술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서요. 이게 진심 장난이 아니고 리얼이라고 싶을 정도의 사건들이다. 평행세계라도 있는 건지 세상이 나를 상대로 몰카를 하는 건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죄다 민주당인지 참 알아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요. 가로하고요. 똥을 퍼먹는다거나 없는 이물을 만들어내거나 없는 300조를 만들어내거나 백지 항의서를 제출하거나 등등 이게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 엉터리 일들을 갖다 여기서 인용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편들어라 잘한다. 그렇게 민심 다 깎아먹고 지들끼리 사이좋게 땅 따먹기나 하면 수준의 딱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또 다른 글에서는요. 역시 애국보수 추미애 화이팅 더 격하게 나대주세요. 그러니까 이 추미애가 나와서 하는 말은 미흡지만은 추미애가 이렇게 설치고 난리를 치면 그만큼 그 반발로 우리 국민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지지는 더 커진다. 이러한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민노총은 말이죠. 다음 달 7월 3일부터 2주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이달 초에요. 경사회 불참을 선언했고요. 그리고 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서 노정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심야방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